안녕하세요. 자반튜브 운영자 자반고등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11월에 매빅 3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빅 3가 출시된 기념으로 매빅 에어 2S를 바로 사가지고 이거를 한 2달 정도 열심히 날려본 다음에 제가 느낀, 아무래도 알아두면 좋을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3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저도 물론 제 채널에 설레발을 털면서 매빅 3를 출시를 기다린다, 나오면 중국으로 달려가서 살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매빅 3가 출시되고 바로 이제 에어 2S를 샀는데, 가격이 매빅 3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업용으로 내가 이 드론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좀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빅 3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세 국내외 드론 사용하시는 분들의 리뷰 영상을 보니까 몇 가지 단점들, 공통되는 단점들이 있던데, 무슨 호버링 시켜놓고, 매빅 3 경우 호버링을 시켜놓고 뒷다리가 떨리는지를 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외 어떤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매빅 3를 사서 한 달 반 정도 날리다가 다시 이제 팔기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영상 수신이 잘 안 된다, 카메라 짐벌 수평이 자꾸 틀어진다, 그 다음에 조종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위성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거는 내 드론이 몇 개의 위성을 수신하는가, 이것은 홈포인트,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위성 수신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매빅 3가 아직까지 펌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추후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용자들을 달래고 있는 모양이긴 하던데, 요새 자동차도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부품 빠지고 그냥 팔고 나중에 수급되면 갖다가 다시 껴준다고 하는 판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자동차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드론 이거는 위성 수신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래서 어디 떨어져가지고 누구 다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성 수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에어 2S를 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에어 2S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매뉴얼을 보니까, 에어 2S 같은 경우는 GNSS라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텔라이트 시스템, 위성 항법 시스템을 GPS하고 글로나스하고 갈릴레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에서 돌리는 위성,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위성 항법 시스템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날린다. 매빅 3 같은 경우는 GPS, 갈릴레오, 베이도, 중국 위성인데, 이거 세 개에서 정보를 받는다. 북두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베이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에어 2S를 가지고 여러 번 날려보니까 최대 23개의 위성이 수신이 됩니다. 제주도에서도 17개에서 19개 정도의 위성이 수신이 되던데,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아무래도 알아두면 좋을 매빅 에어 2S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조종기 왼쪽 상단에 있는 FN 펑션 버튼하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짐벌 각도 조절 다이얼을, 이 F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시면 줌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행하다가 오른손을 굉장히 민감한 조이스틱을 탁 대고 사진이나 영상 찍으려고 하고 있다가 줌을 해야지, 그러면 이 손을 떼서 다시 화면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은근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띡 누르고 짐벌 다이얼을 돌리면 줌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디로그 상태에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FN 버튼 누르고 이걸 돌리면은 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전에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DJI 또 거기 보내고 또 수리하면은 로드샵 홍대에 있는데 거기도 철수를 해가지고 이걸 또 어디다 보내고 막 짜증날 텐데 아씨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서 매뉴얼을 저희 와이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뉴얼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색상 컬러 프로파일이 스탠다드 프로파일 상태에서만 이게 줌이 되지 D로그나 뭐 HLG 혹은 뭐 120프레임 이상 슬로우를 찍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찍으면은 줌이 안 된다. F9 누른 상태에서 짐벌 각도 조정하는 다이얼을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면 줌이 됐다가 줌아웃이 된다. 두 번째는 APAS, Advanced Pilot Assistant System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장애물 회피하는 거. 요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종기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설 거냐, 뭐 회피해 갈 거냐, 뭐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회피해서 가도록 설정을 하시는 그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양쪽에 보호막처럼 돼 있는 그게 꺼지면서 이 조이스틱 오른쪽 롤 스위치를 움직이면 이 드론이 좌우로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좌우로 해도 옆 센서를 끄면 아예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밀면 가다가 왼쪽에 있는 이 요 스위치를 돌리면 이거 앞으로는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를 옆으로 틀면 이렇게는 약간 이렇게 FPV처럼 움직여. 이거는 그 설명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좀 좁은 통로를 이렇게 통과할 때 드론이 아무리 내가 앞으로 똑바로 민다고 해도 똑바로 가지 않고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화면상에 뭐 격자선을 표시되게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맞춰가면서 똑바로 가게 비행을 하는데 아예 약간 좀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는 왼쪽에 있는 그 APAS 방패처럼 돼 있는 거를 터치해서 양쪽을 아예 꺼버리면 그다음 앞으로만 밀면 옆으로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거를 지금 활용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어2S는 옆면에 센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피를 한다고 뭐 옆으로 센서가 있어야 그게 뭐 옆을 뭐 센싱을 해갖고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APAS 조종기의 왼쪽에 보이는 아이콘을 터치해갖고 양옆을 비활성시키는 거는 이 롤 스위치를 작동을 안 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센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액티브 트랙 같은 거 할 때도 패러럴 비행, 나 갈 때 옆에서 따라오는 비행을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걔가 옆에 센서 없으니까 옆으로 따라가다가 뭐 나무 막 이런 데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기능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다. 세 번째는 그 조종기의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이륙 시키기 전에 뭐 이륙 허가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륙이 된 후에는 뭐 고도 제한 뭐 150m 이렇게 메시지 부분을 터치를 하면 간편 설정이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리턴 투 홈 할 때 고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고도를 몇 미터로 설정할 건지 그 다음에 얘가 최대 도달거리인가 뭐 하여튼 그거만 설정할 수 있는 간편 설정창이 뜹니다. 우리가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얘가 어디를 보내갖고 막 찍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리턴 투 홈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m로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내가 보낸 쪽을 보니까 눈으로 봐도 막 한 70m 돼 보이는 건물이 있을 때 빨리 리턴 투 홈 고도를 바꾸려면 조종기 오른쪽에 점 3개를 막 눌러 얘는 막 오고 있는데 막 마음은 급하고 두근두근 하는데 오른쪽 점 3개를 눌러가지고 다시 막 그 메뉴를 찾아서 힘들어요. 그때 왼쪽 상단에 보이는 고도 제한 구역 높이 그것만 터치를 하면 리턴 투 홈 할 때 그 고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오른쪽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안 해도 된다. 다음 네 번째로는 액티브 트랙 관련인데 저는 주로 손으로 조종을 하는 편이고 액티브 트랙 기능은 처음에 산 다음에 신기할 때 뭐 한두 번씩 해보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액티브 트랙 기능을 엄청 열광을 하시면서 이 드론을 가지고 풀숲 같은 데를 제가 지금부터 액티브 트랙 기능을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러고 탁 돌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과장해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막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제대로 따라오는지 뭐 안 따라온다 막 그러면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과연 사람도 가다가 나무까지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액티브 트랙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할 때
좋아져가지고 에어2S를 사서 보니까 기존에는 또 메뉴를 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던데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블록 지정만 하면 바로 이제 준비가 되고 어떤 거 액티브 트랙을 할 거냐, 뭐 스팟라이트 할 거냐, 뭐 포이 할 거냐, 뭐 선택하게 돼 있던데 이렇게 내가 액티브 트랙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것 매뉴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손하고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든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웨이브를 하면 바로 작동이 시작된다 라고 이제 저는 이건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작동을 시키는 거는 마스터샷, 그 마스터샷을 찍을 때도 이렇게 카메라 드론을 위치시켜 놓고 이렇게 탁 하면 자기가 마스터샷을 촬영을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모르는 것보다 낫다. 다섯 번째는 사실 이 펑션 버튼을 한 번 누르냐 두 번 누르냐에 따라서 커스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많이 쓰는 메뉴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은 짐벌이 90도 아래로 탁 떨어지게, 이것도 우리가 촬영할 때 내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드론을 비행하다가 저기 무슨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저 위로 지나갈 때는 짐벌을 아래로 90도로 내려야지 하고 쭉 보내다가 짐벌이 이렇게 아래로 막 내리면 이게 내려가는 게 또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때 이미 이걸 지나갔어. 그럼 다시 또 와야 돼요. 막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쯤 싹 갈 때 FN 버튼에다가 저같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기능을 커스텀 설정을 해놓으면 쫙 가다가 띡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탁 아래로 90도로. 그래서 바로 찍고 쭉 지나가고 다시 한번 띡 누르면 탁 해갖고 이렇게 가는.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설정창 그 메뉴가 뜨게 해가지고 뭐 D록으로 찍을 거냐, 뭐 스탠다드로 찍을 거냐, 뭐 격자선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카메라 관련된 설정을 오른쪽 점 3개 누르고 막 들어가고, 이것도 비행 중에 또 짜치고 또 막 잘못 누르면 에이씨 막 이러고 다시 누르고 막 이래야 되니까 띡띡 눌러갖고 카메라 설정창 나오게 한 다음에 탁탁 하고 다시 띡띡 누르면 그 창이 없어지게, 요렇게 그 커스텀 설정을 해서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편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펑션 버튼에 보조 LED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약간 흐리거나 뭐 우리나라는 어두울 때 일몰 이후에는 날리면 이제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만은 요거를 또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뭐 하여튼 보조 LED 기능을 펑션 버튼을 딱 눌러서 탁 키게 하면 드론 아래에 여기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착륙을 할 때 아래 이제 침침한 부분을 환하게 밝힌 상태에서 저희가 내가 착륙할 곳이구나. 그리고 얘가 탁, 이게 잘 안 되면 APAS 기능이라든지 리턴 투 홈 할 때라든지 얘가 또 방향을 잘 모르고 위치를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런 환경에서 비행을 한다면 그 펑션 버튼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팁은, 우리가 드론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공에 띄워놓고 아래에 있는 어떤 대상을 찍는, 저는 계속 드론은 카메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주로 아래에 있는 걸 찍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풍경을 찍는데 카메라가 아래로 90도가 꺾이지만 위로도 24도가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항상 아래의 뷰를 찍다가 가끔은 24도를 바짝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절벽이나 나무 같은 거에 붙어서 피사체에 붙어가지고 카메라가 약간 올려다보는 앵글을 찍으면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앵글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영상이 풍성하니까 그런 영상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찍는 것도 좋은 앵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어떤 해상도든 간에 3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수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 크롭이 됩니다. 이걸 크롭이 되는 환경에서 찍으면 이 끝에가 좀 잘리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